안녕하세요. 바둑주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굉장히 좁고 협소한 그런 귀에서 이뤄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기본 사활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 기본을 넘어서는 정말 재밌고 아기자기한 그런 멋진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백이 이쪽을 젖혀가지고 흑 대마 전체를 잡으러 온 그런 장면이에요. 자, 이게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궁도가 지금 조금 살려주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궁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 사활을 트레이닝하기에도 너무나 좋은 반면에 그 이상을 넘어서는 정말 고수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흑이 정말 위기의 장면인데 어떻게 그 모든 위기를 다 극복하고 이 흑대마를 멋지게 살려줄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다 같이 멋지게 바둑 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감각이 좀 여러 개가 있긴 한데 뭐 가지치기네나 뭐 이런 게 떠오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길 치중가기만 해도 안 될 거고. 자, 이제 이런 걸 둘 때는 이렇게 약간 조금 바라는 경향일 수가 있습니다. 백이 연결을 하면 흑이 이제 이렇게 여기다 둘 수가 있고, 백이 이쪽을 이렇게 치중 가면은 그때 이걸 따내는 게 선수가 되면서 추가적인 한 집을 마련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일은 일어날 리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백이 정확한 치중을 감으로써 흑대만은 잡힐 수밖에 없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가지치기는 일단 이런 거는 좀 빼놓을 필요가 있겠고, 요 언저리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단 단수입니다. 한 점을 잡겠다는데, 자, 일단 돌을 잡아가지고 기분 나쁠 리는 없으니까, 백도 그 돌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연결을 도모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은 바로 여기를 한 칸을 팔짝 뛰면은, 이 먹여쳐는 것이 권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곡사공으로 흑이 완벽하게 살아있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것이죠. 자, 백이 반대쪽을 들어가도 똑같이 되는 만큼, 백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잡으러 갈 때 좀 흔히 사용되는 그런 문제인데 의외로 이 문제를 쉽게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여기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딱 치중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그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라는 게 항상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때때로는 그게 또 맞지 않는 급소가 될 때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그게 지금은 어떻게 보이실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여기를 치중 간다는 거는 흙이 이 따내는 것을 선수하고 나면은 이런 데를 부딪히면은 여기를 이제 밀고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대로 이거는 이제 흙이 잡혀가는 궁도가 되는데 흙한테 정말 좋은 수가 있어요. 여기를 부딪히는 겁니다. 이 위쪽으로 올라갈 수 없는 백의 입장에서는 밑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서 이어주면은 다 된 밥에 제가 빠져버리고 말게 됩니다. 얼핏 보면 빅처럼 보이지만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귀곡사로 흙이 잡혀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흙은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까지 마저 이렇게 때려주면 석점을 먹여치더라도 이렇게 두 집이 나는 그런 흙의 모습이고 백이 여기서 한 점을 따낸다고 하더라도 이쪽을 이어가지고 결국은 백돌 석점을 잡는 자세를 취하면서 흙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급소가 조금 엇나갔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때는 지금 흙이 둔 자리가 급소가 되는 것이죠. 잡으러 가는 입장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내고 나서 그 다음에 붙였을 때가 정말 중요한데 의외로 이렇게 패를 많이 허용하기 때문에 이 패를 조심해가지고 이 자리를 두고 좁히면은 바깥쪽 집을 이렇게 파워해주고 넓히면은 삼궁으로 넓혀가지고 흑대마를 사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흑은 이때 잡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서 백이 이제 많이 하는 실수가 두 가지 정도 돼요. 이거 말고 이제 이렇게 두는 것도 많이 실수를 하죠. 붙여서 딱 봐도 삼궁이 나오지 않았냐, 혹은 먹여쳐도 따내가지고 사궁으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만한 상황인데, 자, 중요한 건 흑이 여기서 이렇게 버텨간다는 사실이죠. 그냥 먹여치려고 했다가는 맛보기로 흙이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돼버리는 만큼 자, 여기서는 먹여치는 것은 따내가지고 여기 한 집에 숨겨져 있는 만큼 흙이 살아있잖아요. 단수를 칠 수밖에 없고 여기를 버텨내는 수가 생겨서 패로 없던 패를 흙이 만들어내면서 오히려 살려주는 빌미를 마련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백이 아주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붙이는 거, 잡으러 갈 때는 원래 바깥쪽을 압박하는 것과 안쪽 선치중을 하는 게 있는데, 이 선치중 말고 바깥쪽에서 압박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최후의 일격으로 아내를 날아갑니다. 자, 근데 이렇게 뛰었을 때가 상당히 좀 헷갈리는 그런 모양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따내는 거는 곡사공을 내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백은 이때 많이 사용하는 수가 이런 데를 먹여치는 건데,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너무 성급했다라는 결론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때는 결국 바깥쪽을 먼저 잘 이렇게 공도를 조였다고 해도 결국에는 치중 가는 날이 와야 되는 거예요. 따내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잡혔고, 여기를 막으면은 이렇게 돌을 키워버려 가지고 돌을 잘 버리면 흙이 돌을 아무리 많이 따내봤자 흙이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잡으러 가는 것이 먹여치는 것과 붙이는 것,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넓혀간 게 안 됐으니까 가지치기가 아직 안 끝났죠? 안 되는 것 좀 한번 추려볼까요? 일단 여기 호구가 될 리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를 호구 치는 것도 이걸 호구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이 치중을 잘못 가준다면은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치중에 대응하는 흙의 지금 상태가 좀 쉽지가 않죠. 자, 이렇게 잡혀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안 되는 수가 벌써 몇 개가 있었죠. 3개 정도 있었고 이것도 뭐 될 리는 없어 보이죠. 이렇게 하고 궁도가 도저히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4개 정도를 가지치기를 해내고 나면, 자, 이제는 여기도 안 되는 거였으니까 4개가 안 됐으니까 지금 하나, 둘, 셋, 4개에다가 가지치기 3개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네요. 자, 이러면 다 온 것처럼 보입니다. 자, 한번 이번에는 넓혀 가보도록 하죠.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잡으러 가는 입장에서 이게 좁혀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바둑은 절대적인 게 없어요. 여기서 있자니 흙이 호구만 쳐도 살아가는 모양이고, 자, 이제 와서 원래 치중 가려고 했던 건데, 이 따내는 것이 선수라는 거를 절대적으로 까먹는 순간, 이 백은 흙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고 말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미는 수가 항상 나쁜 거냐? 그렇진 않죠. 이 백돌 넉점이 튼튼하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뭐 약한 건 아니지만 좀 더 힘이 강하다고 하면 이제는 찔러놓고 들어가는 것이 아주 훌륭한 그런 전법이 됩니다. 자, 하지만 지금 보셨다시피 지금은 넉점의 힘이 아주 강하지 않기 때문에 바깥을 찌르는 것이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흙이 둔 자리를 치중 가는 것이 아주 상체에게 아이디어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를 밀고 들어가면 따내고 흙이 노력을 해도 삼궁을 벗어나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흙이 뭘 특별히 할 수가 없어요. 자, 가짓수가 많은데 여기를 붙여도 젖혔을 때는 늘어가고, 다만 요 일선 붙일 때 살짝 조심해야 돼요. 패를 내주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만큼 여기까지 한 번을 더 늘고 이렇게 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을 치중 가는 것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귀곡사, 글쎄요, 귀곡사가 가끔 가다가 바깥 전투를 좀 까다롭게 할 수는 있기 때문에 굳이 귀곡사로 잡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를 이제 귀곡사로 안 잡으려고 이렇게 달려들면은 또 이쪽을 막는 것이 맛보기로 또 흙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백은 귀곡사로 잡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넓혀가는 것도 그다지 현명해 보이지는 못했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좁혀가야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 좁혀가는 것이 가능해지는데요. 잡으러 가는 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요 넉점의 힘이 좀만 강했다고 하면 선치중과 이 찌르고 들어가는 것, 모든 것이 다 가능하거든요. 이 백돌에 여기 있는 힘이 강하다는 것은 백한테 좀 더 많은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막아가면 치중 가서 따내도 여기를 먹여치면 어떻게 돌을 따내더라도 흙이 살아가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지금은 백돌 넉점이 힘이 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찔러 놓고 나서 여길 있자니 곡사공으로 살려줘야 되는 그런 모양이고, 이곳을 잊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따내는 것이 선수가 되고, 그 다음에 요 한 점도 제압을 하고 한 집까지 따로 마련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백이 잡으러 가는 것이 바깥쪽을 압박하는 것이 틀린 수가 되었습니다. 바로 안쪽을 둬가지고 안쪽에서 집을 유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막는 건 먹여쳐서 잡을 수 있고, 이렇게 뒀을 때도 밖으로 향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는 백이 귀곡사로 잡는 것이 가장 좋은 수가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귀곡사. 다만 이런 꼬심이 들어올 때 흑이 왠지 여기를 먹여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게 먹고 싶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런 거 먹으면은 탈이 납니다. 그냥 살려주는 길이 돼버리고 말아요. 자, 이렇게 석점을 기분 좋게 제압할 수 있는 흑의 모습이었죠. 자, 그래서 백은 이때는 이 한 점을 제압하지 않고 바깥쪽을 그대로 쑥 찌르고 들어가면 두 점을 주고 흑대마를 깨끗하게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죠. 자, 그래서 이것마저도 그다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정답 공개해 보도록 하죠. 여기를 치중 가는 것이 정답이에요. 자, 이거는 어떻게 잡으러 가야 될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좁힌다고 하면 이것이지만 여길 호구 쳐가지고 두 집 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곳을 치중 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자, 잡으러 가는 일반 패턴입니다. 여길 두면은 이제 방법은 두 개예요. 이 안쪽에서 그대로 놀던지, 네, 여기를 막아도 이렇게 먹여칠 수 있는 만큼, 아니면 백이 바깥쪽으로 다시 빠지던지, 따내면 이렇게 둬서 여기를 이으면은 한 번 더 먹여치고 따내버려가지고 이쪽에서 별다른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 흑대마가 살아날 일은 0%입니다. 자, 이 끊는 단점은 두 점을 잡아도 되지만 여길 둬도 흑이 이겨갈 수 있는 수상전은 도저히 만들어낼 수가 없게 돼요. 자, 이쯤 되면 이제 답이 없는 그런 모양인데요. 자, 고수는 맛을 갖고 놀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앞서 계속해서 약간의 힌트를 드렸는데요. 이 넉점의 힘이 조금 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약한 건 아닌데 뭔가 좀 힘이 약해 보인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가면은 되는 것이죠. 바로 정말 천재적인 응수타진의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자, 진짜 기가 막힌 그런 바둑의 묘미를 한껏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수인데, 어디로 이을 거냐 이거죠. 어디로. 이렇게 이으면은 너무나도 잘 보이다시피 이 단수가 선수가 돼서 여기만 이어도 살고, 이렇게 이어서 집으로 좀 더 이득을 보면서 사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백은 이렇게 잊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이쪽을 연결하지 않을까. 자, 끊어가면은 모유 한 점 정도 내주면 아무데나 두면은 흑이 잡혀있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자, 이건 빅이 아닙니다. 나중에 돌이 바깥쪽에 메꿔주고 나면 흑이 석점을 잡아야 되는 의무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흑돌은 잡혀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 여길 치중 갔다는 것은 요곳을 끊으려고 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연결을 시켜줍니다. 자, 이제 좀 감이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자르는 거는 흑이 쉽게 살아가는 모양이고, 백이 계속해서 고를 외친다라고 하면, 자, 이 돌을 잘 공격해주면 돼요. 이제는 아마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공격해가지고는 아무 일도 만들어낼 수가 없고요. 한 번을 먹여치고, 두 번을 먹여치고, 그 다음에 단수를 치면 더 이상은 백이 석점을 구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작전이 돼버리고 맙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쪽을 잡으면 따내고 막아서 멋지게 흑 두 집을 쟁취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귀신 같은 그런 응수타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백의 입장에서 다른 수는 없었을까요? 예를 들면 여기를 찔러가는 수,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는 게, 이쪽을 찌르고 나더라도 요 한 점 따내는 것이 지금은 집이 안 되는 만큼 흑이 다시 잡혀버리는 모양이 됩니다. 자, 그 이유가 일어났던 이유는 백이 이곳을 찔렀을 때 무리했다는 것을 빨리 인정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어설픈 공격이 들어가면 이 수는 더 좋은 수가 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얼핏 보면은 백은 흑이 둔 급소 자리를 그냥 방해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흑도 백이 안 둔 자리를 방해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예의를 차리는 백을 잡아주는 것이 예의가 됩니다. 자, 이렇게 끊어봤자 따내가지고 흑은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백이
뭐 여기를 잡는다. 자, 이 끊는 걸 한번 선수해주고 키포인트는 뭐였어요? 잡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자, 그렇다고 너무 릴렉스하게 가는 것은 또 옳은 방향이 아니죠. 다 된 줄 알았다가 이런 거를 까먹기가 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은 마지막에 수를 메꾸는 수를 이렇게 가져가야만 이 한 점이 떨어지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것이 한 집으로 흙을 살려다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따내면은 여기를 막아서 완벽하게 두 집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떤가요? 정말 기본사를 넘어서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다르게 푼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것도 정답이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수순을 바꿔가는 겁니다. 자, 어차피 이쪽을 두면은 요 한 칸을 떴을 때 이 치중까지 선수를 해주면 이 도를 살리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되겠고요. 자, 그렇다고 그냥 있는 것은 여기를 단수치고 나면 역시나 손쉽게 사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손을 빼는 것은 이 전체 뿌리를 끊겨가지고 백이 최악의 결과가 되겠고요. 자, 백의 입장에서 한 가지 더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쪽을 두는 건데, 단수를 한번 선수할 수 있는 만큼 그때 한 칸을 떼주면 이 치중을 완전히 무용지물화 시켜가면서 두 점을 내주더라도 멋지게 흑대마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사화를 넘어서서 맛은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아주 멋진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아름답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